안녕하세요. 친절한 세희씨의 마케팅 비밀과외의 친절한 세희씨입니다. 자, 먼저 네이버 첫 화면에서 키워드 스테이션이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첫 페이지 맨 위쪽 상단에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해서 searchad.naver.com 이라는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 광고로 들어오게 되면 이 아래쪽에 로그인 창이 있는데요. 광고주 신규 가입이라고 돼서 새로 가입을 해야지만 여기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네이버 아이디가 있다고 하시더라도 이 광고주로는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 가입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해주신 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속을 저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접속을 해주시면 이 아래쪽에 새로운 광고 시스템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그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네이버 광고 관리 시스템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은 사실 네이버에서 돈을 받고 이제 키워드 광고를 해줄 때 광고주들에게 이 키워드가 얼만큼 영향력이 있고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이고, 여기에서 직접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요. 저희는 이거를 블로그에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서 무료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요 네이버 광고 검색 시스템에서 광고 관리 옆에 보시면 보고서라고 있고요. 그 옆에 도구라고 있는데요. 이 도구라는 영역을 클릭해서 여기에 키워드 도구라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로 들어가니까 키워드 도구라고 해서 또 다른 검색창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키워드라고 적혀있는 파란 창이 있는데 한 줄에 하나씩 입력하세요. 최대 5개까지라고 적혀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다 라고 하시면 여기다 이렇게 화장품 하고 적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조회하기를 눌러주시면 여기 파란색 버튼 있죠. 조회하기를 눌러주시면 요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연관 키워드 조회 결과라고 해서 560개의 키워드를 분석을 해주는데요. 화장품과 연관된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를 보여주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광고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열을 해줍니다. 각각의 항목을 보게 되면 화장품이라는 키워드와 연관된 키워드를 여기 보여주고요. 자, 이렇게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또 변경도 해주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월간 검색수라고 해서 PC 모바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숫자가 많은 순서대로 적은 순서대로 조회수가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할 수도 있고 적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도 볼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PC에서 이 키워드가 몇 번이 조회되는지, 모바일에서 월간 이 키워드가 몇 번이 조회되는지 다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클릭률이 얼마나 나는지, 실제 이런 클릭으로 이런 키워드로 광고를 만들었을 때 몇 명이 월 평균으로 클릭을 하는가, 그런 것들도 다 여기 숫자로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경쟁 정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값이 비싼 키워드, 또 효과가 있는 키워드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월평균 노출 광고 숫자 해서 15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키워드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을 참고해서 블로그에 써야 되느냐? 바로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 연관 키워드라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건 왜 살펴보냐면, 자, 내가 화장품이라는 걸 하는데 지금 현재 고객들이 어떤 키워드를 클릭을 많이 하고 어떤 키워드의 조회가 많느냐,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사용하는 사용 언어를 파악하는데 이 연관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키워드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 키워드를 보시면서 내가 만약에 약간 화이트닝 제품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기미잡티 없애는 법. 이런 키워드가 사람들이 의외로 이렇게 조회수도 많고 클릭률도 꽤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거를 블로그에 이제 제목이나 본문 그리고 태그 쪽에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화이트닝 화장품 팔아요, 이렇게만 블로그 포스팅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기미잡티 없애는 법 궁금하시다면 클릭,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사가 포함된 그 키워드가 넣어져 있는 그런 포스트라고 하면 그만큼 사람들에게 선택되어질 수 있는 확률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그런 기준을 두고 이제 보시게 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키워드가 이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심사를 포함을 시켜서 포스트를 해주시면 훨씬 더 블로그가 빠르게 성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검색수와 클릭수 비교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의 수치가 되게 많이 차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드크림 같은 경우는 PC로는 19,600명 밖에 나오지 않지만 모바일로는 53,300명이나 들어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모바일에 더 많이 최적화된 글쓰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바일 검색에 중요한 건 또 어떤 거죠? 자, 모바일 검색은 처음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빠르게 내가 원하는 정보에 답을 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모바일 검색의 경우는 모든 문장을 약간은 두괄식으로 써주시거나 또는 양괄식으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내가 그 고객들이 원하는 답과 그리고 주제를 딱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이 사람들을 딱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중간에 부가 설명을 쫙 해준 다음에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그 강조를 해주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초반에 주제와 답을 주고 그 뒤에 부가 설명을 해서 뒤쪽이 만약에 안 읽히더라도 앞쪽에 읽었을 경우에 내가 원하는 게 뭐였는지, 그 글쓰기의 목적이 뭐였는지 바로 알 수 있게끔 쓰시는 게 훨씬 더 블로그 포스트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하셔서 글을 쓰시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면 말 그대로 하나의 글쓰기를 하지만 그 하나의 글쓰기도 효력 있는 글쓰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 도구를 활용하셔서 그렇게 키워드에 대한 약간 생각의 확장이 일어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의 PC와 모바일에 대응하는 키워드도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키워드 도구를 활용한 글쓰기 한번 배워봤습니다. 나만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사람복닷컴 소셜 브랜드 휴먼 브랜드 나만의 스토리 들어봐 사람복닷컴